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데이터들을 무슨 데이터들을 저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여기서 뭐 정보 기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어떤 가상적인 현실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가상적인 현실을 구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가상적인 현실, 그러니까 종합정보 국민대학교 종합정보 시스템처럼 우리가 컴퓨터 안에서 수강 신청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뭐 수업도 듣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뭐 교수님들이 성적도 부여하고 하는 그런 어떤 가상적인 이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런 가상적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방법의 하나는, 그럼 어떤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찾는 방법의 하나는 우리가 실제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현상을 추상화를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요새 말하는 그게 뭐죠? 오프라인이죠. 눈에 보인다 하는 것은 뭐 요즘 이야기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면 뭐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을 그것을 추상화를 해서 하면 이게 뭘로 바뀌는 거죠?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오프라인에서 손으로 써서 이제 수강 신청도 하고, 실제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도 듣고,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이제 성적도 부여하고 하는 것을 이제 온라인에서 수강 신청도 하고, 온라인으로 수업도 듣고,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성적도 부여하고, 그래서 나중에 뭐 그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제 졸업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식도 습득하고. 그러면 그런 것을 이제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오프라인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상화를 해야 되는데, 그 추상화를 하는 대상은 크게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실제 오프라인 시스템에서 오프라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 구성물, 여기서 뭐 것이라고 그랬는데, 오프라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오프라인에 대학 강의를 가봤더만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면 뭐 학생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교실도 있고. 그런데 그냥 교수가 있고 학생이 있으면 되나요? 그게 얼핏 보면 그거로 충분한 것 같지만, 그래도 대학 교육이라든지 교육을 아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과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과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과 과정이 없으면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성물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성물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나타내는 데이터들을 어디다 저장한다고 그랬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현상을 구성하는 구성물들을 먼저 찾아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구성물들 사이에서 어떤 활동이나 거래가 발생하는가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과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목을 이제 수강을 하더라 하면 그 수강의 활동이나 거래의 결과를 뭘로, 그 결과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을 하는 겁니까? 데이터베이스에다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고 그럼 수강을 한다 그러면 그냥 강의실에 들어가서 수업만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수강을 한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일단 수강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강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해당 학기에
먼저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 수강 신청을 하고 그래서 수강 신청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뭐 시험도 보고 뭐 그렇게 다 하고 난 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적을 이제 확인을 하면 이제 수강이라는 어떤 특정 과목이나 수강이라는 활동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들이 이러한 순서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수강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이 학생이 등록을 했는가를 확인해서 등록이 된 학생만 이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성적을 이제 뭐 교수가 학생에 대해서 부여할 때는 성적을 부여받은 학생이 수강 신청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성적이 부여되도록 뭐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그 정보 시스템이 어떤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 시스템이 어떤 순서대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은 크게 보면 뭐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두 가지가 하나는 응용 프로그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고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어떤 활동을 할 때 그 활동들이 순서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걸 응용 프로그램 또는 그냥 영어로 애플리케이션 또는 뭐 최근에는 이제 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이제 구현한다고 그렇게 하면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단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단계는 실제 현상을 우리가 추상을 해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실제 현상을 파악해야 되고 그 현상으로부터 그 현상을 구성하는 구성물하고 그것들 사이에 어떠한 활동이나 거래가 발생하는가를 이제 식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기록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구성물 학생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슨 데이터를 기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이 과목을 수강 활동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무슨 데이터를 기록해야 하는지를 이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현상을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거를 요구 분석 또는 요구 정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현상을 구성으로부터 그 실제 현상을 구성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고 그것들 사이에 무슨 활동이나 거래가 발생하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슨 데이터를 기록해야 되는가를 다 찾아내서 그 데이터들을 어떤 구조로 그러니까 어떤 구조로 기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설계하는 과정을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설계 또는 논리 설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계를 다 하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 그 소개 동영상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DBMS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DBMS에는 이제 여러 종류의 DBMS들이 있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할 것은 뭐라 그랬죠? MySQL이라는 DBMS를 사용할 것입니다. 물론 MySQL 말고도 뭐 많이 있죠. 오라클도 있고 IBM의 DB2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DBMS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특정 DBMS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앞에서 사용한 이제 개념 설계나 논리 설계 추가해서 이 특정 DBMS에서 사용하는 추가적인 명령어들이 있을 수가 제약 조건이나 명령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뭐 제약 조건이나 명령어를 반영해서 이제 설계하는 것을 물리 설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다 이제 설계가 된 거죠. 그래서 보통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목의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했으면 거기다가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고 갱신하고 필요하면 삭제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데이터를 검색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보통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정보 시스템도 결국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사 활동을 하기 위한 학사 데이터베이스 위에 만들어져 있는 학사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응용 시스템 또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그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반적인 과정을 거치는데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그런데 이제 실제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요 네 번째 단계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뭘 사용한다고 그랬죠? PHP를 이제 사용을 해서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거죠.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검색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파이썬이라든지 뭐 자바라든지 C라든지 이런 프로그래밍 안에 익숙한 학생들은 우리가 PHP로 구현하는 거 응용 시스템을 뭐 파이썬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 자바로도 구현할 수도 있고 C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데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가상현실이 실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그 현상이 가상적인 현실이 어떤 형태인가를 이제 서술해 놓은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것을 시나리오라 그러고, 이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이 어떤 모양일 것이다 하는 것을 정의해 놓은 것을 요구 분석 또는 요구 정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극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걸 만들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그 연극에 또는 그 영화나 또는 그 드라마에 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뭐 배경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무슨 뭐 장치는 뭐가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서술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이 사람들이 또는 뭐 동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순서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기록을 하죠. 그 기록해 놓은 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이제 시나리오 또는 희곡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시나리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뭐 대본이라 그러나요?
근데 이거하고 동일하게 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 때도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가상현실을 구성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 사이에 무슨 거래나 활동이 무슨 순수로 실행되는가를 이제 서술을 해놔야 거기에 맞게 우리가 가상적인 현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나리오라고 그래요. 그래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해야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이 실제 만들어 놨을 때, 아, 이걸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잘 만들었다. 또는 뭐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시나리오가 서로 다르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시스템을 만들지도 의견의 일치를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A라는 사람이 개발자가 개발해 놓은 시스템하고 B라는 개발자가 개발해 놓은 그 어떤 시스템의 모듈하고 두 개가 서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마치 여러 사람이 집을 짓는데 서로 다른 형태의 집을 막 이렇게 만들어 가다가 무너지는 것처럼 정보 시스템도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 시나리오라는 건 결국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는 그 요구하는 내용을 설명적으로 서술해 놓은 하나의 명세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보통 이제 뭐 스펙이라고 그러죠. 스페시피케이션 스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 학생들이 뭐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또는 취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이나 그런 걸 쌓는 것을 그걸 이제 뭐 스펙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의 스펙은 이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써놓은 것을 이제 스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시나리오는 해당 시스템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고, 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고, 그것들 사이에 무슨 활동이나 거래가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명확하게 서술해 놓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달라지면 시스템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 때는 이 그 첫 번째 단계로서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하고 그 시나리오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개발 또한 정보 시스템하고 마찬가지로 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도를 작성을 하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시험하고 운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라는 거는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설명적인 명세서, 그러니까 뭘로 되어 있냐면 그냥 설명적인 명세서라는 거는 뭐죠? 글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시나리오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글이라는 거는 문장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 좀 포괄적인 부분도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놓은 게 뭐냐? 그게 바로 설계도인 겁니다. 그래서 설계도는 어떤 공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공학적인 기준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설계도를 보면 그 설계도가 잘 설계됐는지 아니면 이 설계도대로 만들면 아무 문제 없이 데이터베이스가 잘 만들어질 건지 아니면 이 설계도 따라서 만들면 데이터베이스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무너져 버릴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계도를 작성을 하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표시를 하면 우리가 요구 정의를 하게 되고요. 요구 정의를 한다는 것은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면 그 시나리오로부터 뭘 찾아내는 겁니까? 실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물들이 뭐가 있고 그것들 사이에 거래나 활동이 이루어져 무슨 거래나 활동이 발생하고 이 구성물하고 거래나 활동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서 구체화된 요구 정의로부터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을 우리가 뭐냐면 이걸 개념 설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개념 설계를 하면 무엇을 데이터베이스에 정의할 것이냐, 무엇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것이냐 하는가를 이제 우리가 결정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무엇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것인가 하는가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결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들로 만들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들로 만들고 그 테이블들을 서로 이제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아까가 아니라 지난 동영상이죠. 지난 동영상에서 우리가 그 뭐 학생 테이블하고 과목 테이블하고 수강 테이블이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을 맺어주는 것이 논리 설계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DBMS에 맞도록 그 설계 내용을 좀 바꿔야 될 게 있으면 그걸 바꿔준 것을 이제 물리 설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 설계는 이제 특정 DBMS에 따라서 저 논리 설계를 조정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논리 설계와 물리 설계를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구조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그 입력하기 위한 그 응용 프로그램들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에 추가해서 뭐가 같이 만들어져야 됩니까? 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뭐 삭제를 하고 또는 갱신하는 그런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 같이 만들어지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데이터베이스 관리론에서는
먼저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시나리오 작성이 요구정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시나리오 작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시나리오 작성부터 시작해서 이런 전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만드는 그 과정을 이제 같이 한 학기 동안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